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날과 제임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상황과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항상 제가 쓴 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태양이 황금빛을 던지다 유람선의 갑판 위로 빛나는 우리가 남겨둔 차가운 회색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난간에 기대어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내 남편 마이클 내 옆에 서서 그의 시선은 광활한 바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보다 침묵을 깨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나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레이첼 그의 목소리는 육체적인 것 이상의 피로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로 그것은 무언의 말과 소홀히 한 감정의 피로였습니다. 크루즈는 우리의 탈출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일상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불만으로 인해 마이클이 둔해졌음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항상 일 중독자 변호사는 그것을 나에게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보다 나는 배를 탐험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점차 희미해진 감정적 연결을 갈망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는 감염성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앨릭스를 만났을 때 우리 주위에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승무원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매력과 세심함 일부 댄스 레슨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앨릭스는 배의 많은 활동 중 장난스러운 미소로 물었습니다. 나는 승객 그룹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이켈을 쳐다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법적 전략이나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마이켈은 내 길을 보지 않고 용기를 냈고 앨릭스의 에너지는 매 발걸음마다 자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은 신선한 공기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이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마이켈은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에 파묻혀서 제가 세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자서 또는 앨릭스와 더 자주 함께 배를 타면 우리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고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일 때 우리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커졌습니다. 앨릭스와 나는 갑판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누구와도 다릅니다. 나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내 척추를 떨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나는 우리 주변의 바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가능성의 상징이 나를 우리의 길로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광활한 바다가 간직한 비밀로 은밀히 시작되었다. 동료와의 공허함은 내 안의 공허함을 채웠지만 크루즈의 날이 줄어들면서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여행의 마지막 밤에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약속했던 남자 마이클을 배신했다. 별빛 담요 아래에서의 크루즈 나는 마이클에게 그의 반응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 없는 날카로운 상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은 전환점이 될 예정이었던 크루즈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 관계의 균열에 대한 고통스러운 반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사이의 침묵은 우리 결혼 생활의 불확실한 미래를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고,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유대를 키우는 것 사이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배의 부드러운 흔들림도 내가 어두컴컴한 바닷속에 누워있는 내 마음속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마이클의 꾸준한 호흡은 우리 사이에 커진 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고백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유지했던 평범함에 대한 깨지기 쉬운 환상 아침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왔습니다. 마이클의 눈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닿기를 바랐습니다. 사과로 틈을 메우려고 나가는데 말이 목에 걸렸다. 해법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갑자기 침묵을 깨고 배를 탐험하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루를 즐겨라. 그의 말은 예에 바르지만 해고처럼 느껴졌다. 그를 막으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의 일부를 남겼지만 배를 목적 없이 헤매는 동안 나는 침묵을 지켰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수영장 데크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태양의 따뜻함은 내가 레이첼 안에서 느꼈던 추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신은 알렉스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햇빛 같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즉시 우울함을 끌어올렸습니다. 잠시 함께 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위험한 게임을 알고 망설였지만 유혹이 너무 강했습니다. 나 레이첼, 난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시선 강렬하게 너와 함께한 이 순간이 내 하루의 하이라이트야. 그의 말 욕망을 담은 내는 내 감정을 비췄다. 그 매력은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 깊었지만 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 도난 당한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불장난을 하고 있었어. 알렉스, 우리는 못해. 심장이 뛰면서도 속삭였지. 이건 옳지 않아.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를 보지 않는 것 같아. 그의 손이 내 손에 닿는 게 아니야. 그의 손길 부드러우면서도 무언의 약속으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상충되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 죄책감, 욕망, 그리움이 모두 합쳐져 압도적인 조류로 합쳐져서 가야 해. 갑자기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서둘러 선실로 돌아왔다. 엉망인 마이클의 먼 태도, 알렉스의 매혹적인 엘더, 내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모두 충돌하여 그날 저녁 마이클과 내가 저녁 식사를 할 때 길을 잃고 찢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의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사과하려고 설명했지만 두려움이 나를 방해했습니다. 마이클, 아이 시작했지만 말이 끝이 나고 그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첼, 우리가 지금 돌아오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의 말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긴 점점 멀어지는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 나머지 식사는 말없이 지나갔다. 그날 밤 내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 생각에 빠져 있었다. 바깥의 파도 소리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속의 격동을 잔인하게 일깨워준다. 우리 결혼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습니다. 캐리비안의 아들은 냉혹했지만 마이클과 나 사이의 긴장만큼 완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도의 리듬에 맞춰 위안을 찾으며 일찍 갑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난 날의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알렉스의 손길, 마이클의 침묵의 고통. 알렉스가 나를 아침에 아름답게 발견했을 때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깊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의 미소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알렉스, 우리는 멈춰야 해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는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애무였고 감정을 자극했다. 나는 억누르려고 열심히 싸웠지만 그는 부드럽게 나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다. 레이첼, 나는 그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당신을 무시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그의 말은 멍든 마음의 향유 같았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엘릭스는 오늘만 간단하게 만들어 나와 함께 있어. 그는 그의 눈이 내 것을 찾도록 촉구했습니다. 유혹은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부위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짜릿한 연결은 난 할 수 없어. 말을 더듬으며 걸어가면서 내 심장은 상충되는 감정으로 뛰었다. 나는 엘릭스와 함께 살아있음을 느꼈지만 그날 나중에 마이켈을 배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이켈이 갑판에서 허라이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켈, 캔 위? 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 사람은 표정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우리 사이의 이 거리가 정말 죽겠다.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당신을 알지도 못해요. 그의 말은 깊어요. 나는 우리가 그리워요. 마이클, 예전의 모습으로 그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깜박였습니다. 나도 우리가 그리워요.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무리의 승객이 마이켈에게 접근하여 배의 법적 뉘앙스에 대한 대화에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나는 그가 전문적으로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는 것을 보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엘릭스가 나를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배의 조용한 부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걱정은 분명해. 넌 탈출구가 필요한 것 같아. 그가 빨리 친구를 추가하자.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나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망설였지만 외로움이 압도적이었다. 친구들로서 나는 동의했다. 알렉스와의 저녁 식사에 있는 경고 종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별세계였다.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여 나를 웃게 만들고 내 결혼 생활에 틈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는 순간 가끔씩 척추에 전율을 보냈을 때, 우리가 저녁 식사 후 별빛 하늘 아래를 걸을 때 공기가 우리 사이에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그는 나를 보았습니다. 달빛을 반사하는 그의 눈. 레이첼, 난 당신이 우리가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난 더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열정이 허공에 맴돌던 순간 목소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레이첼 마이클이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 행동이 나에게 무너지는 현실을 뒤로 물러섰다. 마이클, 나는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충분히 본 그는 어깨를 긴장시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남편을 쫓아 달려가는 것과 내 일부를 깨운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 옆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은 감정의 폭풍을 귀청이 터지게 했습니다. 나는 바깥에 격동하는 파도를 비췄고 그때 나는 내가 잃을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내 결혼 생활의 균열을 고치는 벅찬 일을 깨달았습니다. 배는 카리브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벽 안의 혼란에 대한 침묵의 증인. 나는 잠에서 깨어 마이클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이켈, 난 목소리가 떨리게 대답했어. 그 사람은 다른 세미나 때문에 바빠서 그랬나봐. 엘릭스의 말투에는 냉소적인 어조가 있었지만 걱정도 되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 어젯밤에 대해 엘릭스가 가까이 다가와서 어젯밤의 압도적인 그의 존재감은 진실의 순간이었어. 너를, 레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나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 내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불꽃이 너무 유혹적이어서 저항할 수 없었어. 알렉스, 이건 틀렸어. 결혼했지만 그 사람이 내 눈을 바라보며 반박한 게 행복해? 나는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방식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을 원하는 누군가를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 가장 깊은 불안감과 내 결혼 생활에 스며든 외로움을 반영했습니다. 나는 내 항의가 약했고 내가 더 말할 수 있기 전에 내 결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의 입술에 기대어 내 것을 붙잡았습니다. 금지된 동시에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키스 속에서 세상은 사라졌고 내 입술에 닿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내 등을 부드럽게 애무하는 그의 손목청이 맑아지는 소리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은 충격과 상처가 뒤섞인 레이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마이클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뒤로 물러서서 마이클을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찰칵 소리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가 설명하기 위해 그를 쫓고 싶은 내 일부를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상이 가해졌어. 엘릭스가 내 손을 잡았지만 내가 빼낸 건 실수였어. 엘릭스, 난 이럴 수 없어. 내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하다고 말했어. 마이켈과 엘릭스를 둘 다 피하며 혼자 하루를 보냈어. 죄책감과 혼란, 스릴과 씨름하면서 엘릭스의 관심은 무너져가는 내 결혼 생활의 현실과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이켈이 갑판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켈,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나는 그가 눈을 돌렸다고 애원했습니다. 레이첼이 당신의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간단한 항해. 난 길을 잃었어. 마이클, 난 너무 길을 잃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어쩌면 나도 그럴지도, 어쩌면 우리 둘 다일지도. 잠시 동안 예전의 연결이 희미해졌어. 우리의 상호 불행에 대한 공유된 이해. 마이클, 아이,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레이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이의 격차는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마이클의 말이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잃었다는 깨달음이 안도감이자 새로운 고통의 원천이라는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반영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찾는 길은 OPP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안은 다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후회하고 만약 우리 결혼의 불확실한 여정과는 달리 배가 안정된 항로를 항해했다면 떠다니는 낙원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나를 피하는데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마이클의 먼 태도를 만드는 내 자신의 거미줄에 나를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릭스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의 자극은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배를 헤매며 보냈습니다. 각 모퉁이는 저녁까지 엘릭스 또는 마이켈과 함께 보낸 순간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배의 우아한 바에서 안경이 부딪히는 가운데 고독을 찾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면 친숙한 목소리가 망가졌습니다. 라이였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려고 했더니 그가 술을 주문한 다음 돌아섰습니다. 나에게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레이첼 그의 유머 시도가 그의 눈에 제대로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배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의 문제에 직면할 시간임을 알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클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적이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내가 알고 있는 내 행동의 결과를 날카롭게 상기시켜 주었고 알렉스와 함께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내 손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미심쩍어 레이첼은 모르지만 당신이 바로 그때 알렉스가 바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내 눈에 고정되어 매달린 순간 침묵의 의지 싸움. 나는 마이켈즈에게서 손을 뗐다. 엘릭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 잠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 마이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 공기 밖은 폭탄이라고 이해했어. 엘릭스를 찾아서 그의 표정을 기다리고 있다. 좌절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레이첼 얘기해야 해. 그가 목소리가 낮다고 했어. 알렉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어. 내가 실수했어. 결혼 생활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밟았어. 그의 눈의 강렬함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이클에게나 나 자신에게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심을 강화하며 알렉스가 나를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일부를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더 강한 부분은 술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이켈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진심으로 웃었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회복할 길은 멀고 불확실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뎠고 배는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항해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여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산들바람은 배가 고요한 바다를 순항할 때 부드러운 애무 같았지만 내 안에서는 격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술이 결정 마이클과의 결혼은 옳다고 느꼈지만 알과의 관계의 잔재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배의 갑판을 배회하며 조용히 반성하며 아침을 보냈다.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의 아름다움은 내가 처한 상황의 깊이를 반영했다. 내가 한때 레이첼이라고 알고 있던 여자에게서 왜 그렇게 멀리 벗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내 자신의 감정에 맞서세요. 거기 당신은 마이클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끌어내렸고 그는 며칠 전보다 더 편안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안녕 마이클. 나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미소. 그는 내 옆에 서서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고 말했습니까? 그의 눈은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레이첼을 잃고 싶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아는 연결을 느끼고 싶어 그 사람의 손에 손을 뻗었어요. 나 자신을 잃어서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가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을 때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려는 그의 말의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켈, 우리는 우리가 편안함과 편안함을 재발견하려고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번 공유하면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시 동안은 옛날처럼 느껴졌지만 일어난 일의 저류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입을 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암묵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클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도 나처럼 여전히 나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우리 관계의 육체적인 측면은 저녁 식사 때 지뢰밭처럼 보였다. 대화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치고 불꽃이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사이의 매력은 여전히 상처와 불확실성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반사된 별들. 마이클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닫기 레이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원하지만 그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인정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원합니다. 마이클, 우리의 키스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억눌려 깊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느꼈던 그리움과 감정은 화해의 키스였습니다. 손을 잡고 오두막으로 돌아갈 때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신뢰에 도전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번 부서진 것은 쉽게 고칠 수 없지만 마이클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날 밤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팔에 누워 있을 때 배는 꾸준한 항로를 따라 항해합니다. 이는 헌신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로 향하는 길은 미지의 길이었지만 함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의 마지막 날은 매 순간 씁쓸하고 달콤한 사이처럼 펼쳐졌습니다. 매 순간 마이클과의 새로운 연결과 고요한 카리브 해역을 지나 갈라진 우리의 다가오는 현실이 혼합되었습니다. 다리를 수리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목격했지만 일몰이 하늘을 불타는 오렌지색과 침울한 보라색으로 물들이던 마지막 저녁, 마이클과 내가 강 위에 섰을 때 우리의 최근 혼란의 저류는 항상 우리의 깨지기 쉬운 화해의 가장자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편안한 침묵에 값한 여행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격동이 항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통과하는 레이첼, 이번 여행은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마이켈은 내 목소리를 반영한 우울함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덩어리 형태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구멍은 나에 대해,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나는 우리 결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라졌지만 무언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중 무겁고 부인할 수 없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우리에겐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미라이게이 나이프를 꿰뚫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의 말이 최종적으로 저를 강타했습니다. 불량파도, 당신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레이첼, 항상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흐려졌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 깊은 곳을 찌르는 고통, 내 마음은 그가 옳았다는 걸 알았어. 마이클을 이해해. 어쩌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이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정박하면서 끝나야 한다는 우리의 최종 결정은 가방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을 한 조각씩 해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은 배 안을 가득 채운 웃음과 수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선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어.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야. 레이첼, 우리가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한 잠시 멈춤일 뿐이야.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 마지막 포옹으로 간신히 속삭이듯 내 목소리를 말하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헤어졌다. 불확실하지만 꼭 필요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군중 속에서 외로운 모습이 떠나갈 때 시원한 아침 공기가 내 얼굴에 닿았다. 나는 가끔 깨달았다. 서로